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형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동사가 어떤 형태로 있는 게 맞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문에서 동사들을 찾아서 그 동사들의 원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냅다 동사라고 싹 다 원형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애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여기서는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리브랑 리빙 둘 다 뚫어주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너무 뚜렷이 복수고 그래서 이 뒤가 딱히 달라질 게 없는 동사 원형이다. 그럼 사실 저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사실 문제를 잘 내지 않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출제할 게 많이 없으니까 여기서 출제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동사형이라고 해서 이제 동사 원형으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답이 동사 원형이어도 문제 출제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볼게요. 여기서 아래 그 볼트 처리 안 해주셔도 됩니다. 문제를 이거 리브일 거죠. 그러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리브랑 답이 리빙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 복사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원형으로 바꿔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원형이 리브죠.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N 해서 답 컨트롤 1 해서 처리해주고 문제에 해당하는 건 볼트 처리. 네,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죠. 네,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헷갈려하는 파트예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일 때랑 be used to ing일 때의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동사 원형이 와야 될지 ing가 와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포인트고 실제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할 것 같고 음, 네,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person과 committed 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특별한 그런 뭐 능동, 수동 이런 걸 신경 쓸 만한 포인트가 사실 아니어서 상관이 없는데 뭔가 여기가 수동태가 되거나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혀 상관없지만 해볼게요. 여기서 뭔가 여기가 원래 이렇게 B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물론 여기서 수동을 잘 안 쓰긴 하지만 생략 일단 이렇게 해서 뭔가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이렇게 얘가 단순 동사인지 수동인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도 뭔가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뭐 딱히 이 문법이 쓰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쓰는 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들을 낼 땐 다 똑같아요. 학생들이 헷갈려 할 만한 것들을 계속 출제를 해주시면 되고, 그게 학생들이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되게 의외의 포인트에서도 애들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오히려 까다로울수록 차라리 여기서 까다로워서 나중에 시험에서 그 고민을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고민을 하고, 네. 네, 사실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말한 것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애들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다 뚫어놓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일단 is hold 그리고 실제로 막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콜드인지 콜링인지 비가 뭐 어떻게 비익인지 이런 것들이 다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두 개, 세 개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해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만 해주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동사형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